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요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데요. 맛은 기본, 건강까지 챙긴 천연 조미료입니다. 맛이 폭발해요. 너무 맛있어. 만능 육수를 만들기 위해 영하 35도의 냉동실을 오가고 하루에 3톤 분량의 채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 다들 손목에는 다 항상 파스 붙이고 계시고 뜨거운 열기와 맞서며 쉴 틈도 없이 작업에 매진하는데요. 파김치와 찰떡궁합 자랑하며 인기 스타로 떠오른 꽃게 액젓. 손질부터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쉬는 건 조금 나중에 쉽니다. 꽃게 액젓을 완성하기 위해 힘든 시간도 견디는데요. 수확의 계절 가을. 비를 맞으며 일하는 사람들. 바로 기름으로 만들 호두를 수확하는 중인데요. 저도 딴다고 되니까 이게 좀 운전하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부러져 버린 장대. 과연 무사히 호두 기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완성되는 천연 조미료. 그 특별한 맛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집밥. 한 끼라도 만들어 먹고 싶지만 손맛이 없는 이들에겐 그림의 떡인데요.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금세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물에 넣고 간만 맞춰주면 맛있는 국이 되는 마법. 조리하는 시간을 확 줄여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능 고체 육수입니다. 주문량이 밀려든다는 공장. 작업자도 쉴 새가 없습니다. 지금 꺼내고 있는 게 뭐예요? 예, 딸기 동결 건조한 겁니다. 과자 대신 건강 간식으로 찾는 이가 많다는군요. 여기 딸기 건조시키는 공장이에요? 딸기도 건조하고요. 저희 이제 주력 상품은 야채나 뭐 과일 이런 거를 동결 건조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만능 고체 육수에는 10가지 채소가 들어가는데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 매일 손질하는 채소 종류와 양이 다릅니다. 하루에 작업량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한 3톤 작업합니다. 오늘은 연근을 포함해 3가지 재료를 손질할 계획이라는데요. 이게 땅속에서 자라는 거라 흙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근 세척기라고 한 거에다가 깨끗하게 돌립니다. 흙에서 캐낸 연근은 2차에 걸쳐 세척을 하는데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차 세척은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그 수세미같이 솔이 이렇게 돌돌돌 돌아가면서 얘가 흙과 비닐과 모든 이물질을 여기서 다 1차적으로 다 손질을 해주는 거예요. 흙과 이물질을 벗겨낸 연근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작업대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작업자들의 섬세한 손길로 껍질을 깎아냅니다. 양 사이드 지금 뿌리 부분을 제거하고요. 이제 지저분한 쪽 검자칼로 이렇게 끌고 깨끗하게 해주면 됩니다. 연근 껍질을 다 까도 손질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이 안쪽에 진흙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단면으로 잘라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 긁어내고 빼내죠. 조금의 이물질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철칙. 그래서 다른 작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어서 버블 세척기로 3차에 걸쳐 세척해주면 흙으로 뒤덮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엄청 깨끗해졌죠. 저희는 이렇게 이물질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저희도 먹는 거라 최대한 깨끗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근 세척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양배추 손질. 좀 깨끗한 거라도 들어오면 좋겠는데 오늘 이거는 어째도 애지간한 거 다 벗겨내고요. 채소에 따라
작업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양배추의 경우 칼을 이용한 작업이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칼질하는 거예요? 다듬을 때는 하루 종일 칼질요. 손질을 마친 양배추의 다음 목적지도 버블 세척기. 안쪽까지 깨끗해지도록 3차에 걸쳐 씻어냅니다. 이어서 대량의 표고버섯이 작업장으로 들어오는데요. 표고버섯의 경우 버섯 간만 손질에 사용합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꼬다리는? 아, 네. 이 키울 때 이렇게 나무에다 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뭐 균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버려야 해요. 표고버섯도 숙련된 작업자의 손길을 거쳐 손상 없이 세척 작업을 마칩니다. 아, 이제 분쇄 작업 들어갑니다. 분쇄기에 넣자 얇은 조각으로 썰려 나오는 연근. 자동화 공정이지만 작업자의 일은 계속됩니다. 지금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기 이물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분쇄기에서 나온 양배추를 정리해서 옮겨주는 것도 작업자의 몫이죠. 전처리 과정이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예, 저희들은 거의 앉아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쉬는 시간 빼놓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서 있다가 집에 가는 거죠. 팔과 다리 사용이 많은 일이라 통증을 달고 사는데요. 맨날 병원 다니고 여기 어깨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다들 그러세요. 다들 손목에는 다 항상 파스 붙이고 계시고 무릎 뭐 기본 토요일 되면 다 병원 가기 바쁘세요. 힘들지만 만능 고체 육수를 생산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작업자들. 버섯 향이 장난 아니네요. 네, 여기는 좋은 것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버섯 향도 진하고 신선하고요. 분쇄한 채소들은 다음 과정을 위해 판 위에 올려 펼쳐주는데요. 이때 뭉치지 않고 골고루 평평하게 펴줘야 합니다. 이걸 골고루 이렇게 안 펴지고 겹치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미건이 나와요. 미건이라는 거는 건조가 안 돼가지고 젖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평평하게 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손질한 재료들을 다음 작업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놓는데요. 트레이에 옮겨 담은 채소를 재빨리 냉동고 안으로 밀어넣어 급속 동결 과정에 들어갑니다. 안에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약 한 영하 35도 이하입니다. 영양소 성분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속 동기를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요? 여기가 최대한 영하 한 44, 5도까지 내려갑니다. 만능 고체 육수에는 시원한 맛을 책임져줄 해산물도 들어가는데요. 손질이 끝난 상태로 받지만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걸 골라내는 거예요? 하고 여기 보면 뭐 이제 뭐 나일론이나 뭐 종이 조각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항상 입안으로 보면서 판별을 하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검수 과정을 마친 북어머리는 자루에 나눠서 넣어줍니다. 채소와 달리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일단 머리 쪽 부분이 영양가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국물을 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맛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북어 머리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어머리를 온전히 추출하기 위해서 자루 입구는 단단히 묶어주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니 양이 엄청납니다. 작업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저희 원물로 하면 하루에서 4톤에서 5톤씩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는 건가요? 추출을 해야 돼가지고 추출 탱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성인 남자 둘이 달라붙습니다. 이건 가압 탱크라고 하는데요. 이 원료를 넣고 115도에서 100분 정도 추출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탱크 입구 쪽으로 옮기기 위해선 지게차를 이용하는데 넣을 땐 꼭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한답니다.
자루 1개를 중심에 넣고 주위를 6개의 자루로 둘러싸 겹치지 않게 쌓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막 넣다가 보면은 이제 막 겹치다 보면 이제 추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맛에도 영향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개의 탱크에 나눠 놓으면 추출 준비가 끝납니다. 시장을 넣어주면 이제 물이 나올 거예요. 내부에 물이 차면 115도에서 북어머리에 시원한 맛이 우러나도록 추출하는데요. 2시간 후 추출이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추출 끝나서 이제 가압된 거를 이제 풀라고 합니다. 탱크 밸브는 내부 상태를 살피며 서서히 푸는데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숙련된 작업자가 도맡아서 작업을 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압이 차있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열면 이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열고 있습니다. 압력을 낮추자 내부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거품.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압을 빼면서 이제 밑에 있던 액들이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압을 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압력이 떨어지면 추출물을 옆 탱크로 옮겨야 하는데요. 추출 탱크랑 이제 농축 탱크랑 뒤쪽에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탱크에서 탱크로 바로 옮기고 있습니다. 탱크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빼낸 대량의 수증기가 빠르게 작업장 안으로 퍼지며 작업자들을 뜨겁게 덮칩니다. 에어컨을 틀어놔도 현장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할 때는 엄청 열기가 심해갖고 항상 땀나게 됩니다. 고된 작업 현장 속에서도 모든 과정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작업자. 이게 여가망인데 이제 여가망을 걸러서 이제 저 대차에 박았습니다. 여과망을 거치면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북어머리 농축액이 완성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료 5톤을 넣으면 추출하고 이제 농축 과정을 거치셔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농축액이 900kg에서 1톤 정도 나옵니다. 농축 과정을 통해 진하고 깊은 맛이 만들어지는데요. 다른 해산물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요거는 바지락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갓소예요. 이게 갓소입니다. 이외에 참치, 멸치, 다시마까지 총 6가지 해산물 농축액을 배합하고 채소와 같은 방법으로 급속 동결에 들어가는데요. 이 액상도 동결건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액상도 동결건조합니다. 3일이 지나고 드디어 냉동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는 날입니다. 깐깐하게 상태를 체크하는 작업자. 이 정도면 잘 얼었어요? 네, 잘 동결된 것 같습니다. 만능 고체 육수를 만들 때 급속 동결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천천히 얼리게 되면 어떤... 천천히 열리게 되면은 열풍 건조처럼 스치게 되고 모양도 변형되고 식감이라든지 영양소 파괴도 다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급속 동결을 하는 이유가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급속 동결을 하는 이유입니다. 급속 동결한 채소와 해산물 농축액은 잠수함을 방불케 하는 거대 건조관에 넣어 동결 건조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작업자. 왜 이렇게 급하세요? 제품이 녹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넣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녹으면 최종으로 완성된 제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작업자의 노력 덕분에 마지막 트레이까지 동결된 채로 건조 관안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공도를 엄청나게 낮춰서 저온으로 이제
과일 내서 건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 시간은 평균 36시간에서 5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동결된 상태로 52시간 동안 건조관에 놔둔 채소와 해산물 농축액.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원형과 색깔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싹 말랐는데요. 내부까지 세밀히 살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수분이 없어지면은 이게 바삭하게 딱 소리가 이게 뭐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딱딱. 잘 마르지 않고 건조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6가지 해산물이 든 농축액은 블럭 형태로 말랐네요. 잘 마른 것 같아요. 예, 잘 말랐어요. 색깔도 좋고. 색깔도 좋고. 동결 건조는 수분만 날려서 맛 그리고 형태,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영양소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게 동결 건조의 특징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작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후엔 틀과 분리시켜주는데 힘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몰드 안에 있는 게 너무 딱딱해서 굳어가지고 잘 안 털려서 얘를 뭉뚱이를 해서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전쟁.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수록 다시 습기를 머금어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분쇄실 같은 경우는 항오랑습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습도계가 있어서 분쇄실 내에 항오랑습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원물의 특성상 빠른 시간 내에 그다음에 분쇄를 마쳐야 됩니다. 분쇄를 맡은 작업자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10가지 채소와 6가지 해산물 농축액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선 분쇄의 밀도가 관건. 이제 원물에 따라서 분쇄 밀도가 다 다르긴 한데 현재는 이것은 약 한 80에서 100메시 정도로 분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기에는 밀가루 분말 정도의 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동결 건조된 재료들도 똑같이 반복해서 빠르게 분쇄해 줍니다. 이거 몇 킬로예요? 20kg입니다. 이제 만능 고체 육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가지 재료를 각기 계량해서 배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 배합할 양이 보통 250kg 내외로 들어갑니다. 가루로 만든 16가지 재료는 정량으로 배합기에 넣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섞어주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와 정성을 요합니다. 이제 원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배합을 마친 육수 분말은 타정 기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상펀치하고 하펀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눌러져가지고 이렇게 알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 첨가제 없이 위아래에서 기계가 누르는 힘만으로 동전 모양을 만들어내는데요. 맛과 건강을 품은 만능 고체 육수.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다는 강점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기몰이 중인데요. 포장까지 마치면 긴 작업이 끝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다시 재구매해 주시고 또 맛있다고 얘기 듣고 그러면 괜히 또 뭐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보람을 느끼죠.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면 절로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시원하면서 얼큰한 꽃게탕인데요. 아유, 아따 엄청 맛있네 진짜. 감칠맛이 나고 막 멈추지를 못하겠네요. 다른 집하고는 달리 감칠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주. 숟가락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는 꽃게탕. 무슨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살펴봤지만 살이 꽉 찬 꽃게와 채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넣는데 아무래도 이게 맛의 비법 같군요.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천연조미료예요. 꽃게로 막는 꽃게 액젓. 이것을 넣으면은 맛이
폭발해. 너무 맛있어. 여러 음식 중 꽃게 액젓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바로 김치. 특히 파김치와 맛의 궁합이 좋아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라죠. 이걸 넣으면 훨씬 더 맛이 감칠맛이 풍부해서 저는 넣고 있거든요. 이야,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먹을수록 입맛을 당겨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군요. 파김치 하나만 가져도 밥 2그릇은 먹겠네. 한번 먹어봐. 이제 앞으로 이제 김치 200g 담아 파김치를. 감칠맛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꽃게 액젓.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곳이 바로 꽃게 액젓 생산 공장인데요. 그런데 어디를 가시나요? 수산업자들이 먼저 이제 꽃게를 채갈 수 있어서 제가 먼저 빨리 가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꽃게 조업이 있는 날이면 수시로 나와서 물량을 확보하는데요. 딱 맞춰서 왔네요. 안녕하세요. 비가 와가지고 양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잡힌 양은 적지만 꽃게 씨알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 너무 싱싱한데 이거 액젓하기는 가까운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걸로 해야 신선도 하고 품질 유지가 되죠. 바다 날씨에 따라 변수가 많다 보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많지 않아도 이것도 없으면 아쉬우니까 빨리 가져가야죠. 바다에서 갓 잡아온 꽃게는 바로 냉동실로 비축해서 사용하는데요.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해 신선함과 맛을 유지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꽃게 액젓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이 분주합니다. 급냉한 꽃게를 꺼내오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하루에 보통 2번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 120kg 작업을 할 겁니다. 꽃게 선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절반씩 나눠서 작업하는데요. 거의 돌멩이처럼 얼었네요. 네, 영하 40도를 얼리다 보니까 깡깡하게 얼어 있고 해동하기 위해서 서둘러 꽃게를 옮기는 작업자들. 120kg의 반이라고 하지만 양이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꽃게가 대략 몇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5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요? 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해동과 손질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망배에서 작업을 한 꽃게여서 그물이 이제 다리에 사방군데에 다 붙어 있는데 그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좀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약 500마리 꽃게에 엉켜 있는 그물을 손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야 해서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요. 최대한 상하지 않게 온 신경을 꽃게에 집중합니다. 거의 한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벗겨낸 그물은 물이 담긴 통에 넣는데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라는군요. 그물이 제가 이렇게 넣을 때 따라 나오거든요. 다시 그래서 다시 물에 넣어야 이제 그물들이 따라 나오지 않아요. 덕분에 작업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돌게다. 손질하다 보면 간혹 민꽃게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거 박하지 아니에요? 박하지라고도 하고 이게 돌게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돌게가 들어가면 꽃게가 아니니까 꽃게 액젓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돌게는 따로 선별을 해놓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통 안이 찢어진 그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건진 겁니다. 남은 꽃게에서 그물을 떼어내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작업자들. 곧바로 이어지는 세척 작업에 물 마실 시간도 없는데요. 바다에서 오다 보니까 뻘이라든지 바다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꽃게 이제 접히는 부분에 다 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1차에서 잡았던 그물을 한 번 더 봐서 제거하는 중입니다. 꼼꼼하게 잘 좀 봐주세요. 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들어갈 조미료이기에 세척이나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 정도면 간장게장으로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게장은 선도 때문에 소량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질과 세척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새 2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목과 팔이 결리는 작업자들. 다리가 붓고 무거워져도 작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빠르게 작업을 하고 쉬는 건 조금 나중에 쉽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나자 500여 마리 꽃게 손질이 끝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척된 꽃게를 추출 자루에 10kg씩 소분해서 넣어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게 꽃게가 뾰족하다 보니까 그냥 부어버리면 걸려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넣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꽃게 작업이 끝나자 이번에 등장한 것은 채소. 액젓인데 채소가 들어가나요? 액젓이 저희가 천연 조미료다 보니 이제 단맛이나 감칠맛을 잡기 위해 채소가 들어갑니다. 꽃게만 들어갈 경우 액젓 맛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어 채소로 부족한 맛을 보완해 주는 것인데요. 여러 채소 중 손질이 힘든 것은 바로 무. 크고 무거워서 씻고 손질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원한 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여러 토막으로 잘라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무를 이제 되는 큰 걸 쓰다 보니까 무가 많이 질기거든요. 그래서 무 40kg을 묵묵히 자르는 작업자. 힘을 써야 하는 반복 작업이라 남성 작업자가 전담해서 맡습니다.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손에 무리가 많이 가죠.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안 시키고 제가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손질을 마친 채소도 추출 자루에 넣어줍니다. 이곳 곰소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까지 모두 국산 재료만 사용하는데요. 근데 소금을 그냥 쏟아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망에 넣어야 돼요? 천일염 자체가 만드는 환경이 천장이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만들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작업했다고 해도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추출 보자기에 싸서 넣고 있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추출기에 넣어주는데 이때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하답니다. 좀 추출물이 많이 우러나야 되는 것들을 열이 많이 받는 곳에 밑으로 가게끔 하고 있어요. 꽃게, 찰령, 양파, 청양고추, 마늘, 무 순으로 손 조심, 손 찔려. 살짝 얹기만 해야 돼. 사용되는 물의 양이 대략 1000리터 이상이라 넘치지 않게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출기 뚜껑을 닫고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으로 추출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압이 새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120도까지 올려 5시간 이상 추출합니다. 어느새 찾아온 점심. 오늘 메뉴는 꽃게와 새우가 들어간 라면인데요. 그런데 라면에도 꽃게 액젓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양이 많이 끓인 날에는 스프만으로도 이게 맛이 안 나서 꽃게 액젓을 넣어줍니다. 겉절이를 만들 때도 넣으면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주는데요. 라면이지만 꽃게가 듬뿍 들어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피로를 푸는데 그만이라는데요. 겉절이와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 감칠맛이 꽃게 감칠맛이 확 올라오니까 국물의 깊이가 달라요. 점심이 끝나자 남은 꽃게 60kg의 해동과 손질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추출기 가동이 끝났습니다. 추출이 잘 됐는지는 꽃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추출기에서 추출이 되고 난 꽃게거든요. 네,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적절하게 잘 빠져나갔다는 증거예요. 오호, 정말 고소한 내장과 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네요. 이제 이게 추출기에서 이동이 돼서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된 겁니다. 교반기로 이동된 꽃게와 채소 추출물. 여기에 한 가지 재료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재료가 되는 자연 숙성된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도 들어가요? 네, 저희 멸치 액젓이 30%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숙성된 멸치 액젓을 더하면 꽃게 액젓의 향미가 풍부해진답니다. 그 사이 탱크 청소에 나선 작업자. 꽃게 액젓에 이제 침전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빠르게 식혀주면서 침전을 밑에 가라앉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인 남성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탱크. 청소는 기계화되어 있지 않아 매번 교반이 끝나기 전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공간의 협소함 외에도 작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전에 바로 간장을 저장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발효가스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숨을 참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발효가스로 가득 찬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숙련된 작업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인데요. 하지만 위생과 직결돼 있기에 꼭 해야만 하는 일. 청소를 안 해주다 보면 거기서 계속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로 탱크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마치면 교반이 끝난 꽃게 액젓이 들어갑니다. 최대 3시간에서 적게는 2시간 정도 냉각과 침전을 거치고 반나절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면 순수한 꽃게 액젓만 남게 됩니다. 다른 액젓과 달리 비릿한 맛이 적고 감칠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요. 색깔이 연해지면서 한층 더 깊은 맛을 자랑한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꽃게 액젓. 건강 밥상을 만드는 1등 공신으로 주부들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군요. 주문 들어오고 있는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제품을 잘 맛있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도 좋고 일할 힘도 생겨요. 고소한 풍미로 음식의 격을 올려주는 천연 조미료 기름. 향에 한 번, 그리고 은은한 감칠맛에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면 남다른 고소함을 자랑하는 호두 기름인데요. 그래서 호두 주산지 중 한 곳인 충북 영동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가을비가 내려도 농장은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뭘 깔고 있는 거예요? 요거 호두 털면은 막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한 번에 다 털어서 모으려고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해도 호두 수확 방식은 옛날 그대로인데요. 기다란 장대로 일일이 호두를 털어야 합니다. 막 내려쳤다가는 가지가 부러질 수 있어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저 호두가 이래 있으면은 이 나무를 때리면 안 되고 톡톡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건드리면 톡톡 떨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잘못 치면 나무 상하겠네요. 그래, 나무를 상하지. 나무를 때려 쌓으면은 끝에 여기를 이렇게 톡톡 때려줘야지만이 예? 잘 틀린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봐.
3kg 무게의 장대를 들고 호두를 따려면 기술 외에 힘도 받쳐줘야 합니다. 근데 힘 조절을 잘못했는지 떨어지자마자 깨지는 호두. 아하, 이걸 어쩌죠? 어차피 이거 이 청피가 엄청 두꺼워가지고 이 안에 있는 껍데기도 이것도 엄청 딱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쳐서 떨어뜨리면 쏙 나오죠.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에 숙련된 작업자들도 작업 속도가 오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호두 수확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면은 습기 먹고 막 다 썩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오늘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말과 달리 일손을 멈추고 한 곳으로 모이는 작업자들.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새참 먹고 한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요 나무 아래서 먹게요. 차가운 비를 맞고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새참이 준비됐습니다. 이게 시골 이 갱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시골 새참. 일하다 이래 먹으면 이게 맛이 아주 기가 막히죠. 응? 새참 한 그릇에 추위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습니다.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지만 농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 그래서 최대한 그물망을 활용해서 수확하는데요. 한두 개 줍는 것보다도 일손을 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쭉 추스리면. 털어야 할 호두나무가 아직 많이 남은 상황. 각자 자리에서 작업자들이 힘을 내서 장대를 휘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중단한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하, 부러졌어요? 예. 호두를 수확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개씩 장대가 부러지고 쪼개진다는데요. 호두 딴다고 패니까 이게 완전 하겠어요. 망가지네 그래. 그 단단한 대나무가 다 쪼개져 버리니 이거. 아, 그럼 중간중간 계속 테이핑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이거. 이게 호두 따는 기계인데 기계 그래 기구인데. 자 장대기 가져가. 저 잘 털어내 줘. 키가 큰 나무에 속하는 호두나무. 수확하기 위해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하늘을 보고 일해야 합니다. 어디가 제일 아파요? 아, 못 갚아요. 아, 목 아프세요? 못 갚아요. 목 통증 외에도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떨어진 호두를 모을 때 나뭇잎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호두나무 잎은 피부가 약하거나 알레르기가 있고 이런 분들은 금방 또 옷이 올라요 이게. 그래서 아주 그냥 호두나무 밑에 있다 보면은 막 건지러 가지고 아주 그서한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오전 작업으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수확한 호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나무 하나 털면 몇 박스 정도 나오는 거예요? 뭐 많이 달린 거는 뭐 한 40kg도 나오고 뭐 많은 키는 또 한 50kg도 나와요. 같은 나무에서 딴 호두라도 품질 차이는 제각각. 속껍질만 봐도 알 수 있답니다. 이 안에 이 색상이 이렇게 선명하고 이런 것들은 까면은 100% 알이 좋은데 이 중에서 이렇게 약간 보면은 선명하지 못한 게 또 개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까면은 안에 속은 상품의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오늘 20그루에서 수확한 호두 양이 대략 800kg. 비를 맞아 속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탈피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청피라고 불리는 겉껍질이 워낙 단단해 맨손으로는 깔 수 없는데요. 선생님, 몽둥이는 뭐예요? 이게 이제 호두 깔려면은 이게 몽둥이가 있어야 하니까. 호두 하나씩 두들겨가며 겉껍질을 까는 작업자들. 수작업이 반복되는데요.
기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손으로 까는 이유가 있어요? 기계로 까면은 아무래도 이게 알이 일정하면 괜찮은데 장기에 있고 굵은 게 있고 하면은 굵으면 다 깨져버려요. 응? 깨져버리면 상품의 가치가 없잖아. 호두 크기에 따라 힘의 강약을 조절하면 수월하게 까지는데요. 하지만 몽둥이가 모든 호두에게 통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얘는 아직 좀 덜 익어서 지금 잘 안 벗겨져요. 이렇게 잘 익은 애들은 이렇게 이따가 또 세척하고 건조하면서 이런 건 다 떨어져 나가요. 호두 탈피 작업을 하다 보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 물들면 절대 안 빠져요, 검은 물. 나 이거 하루 깠는데 이래요. 하루 3일 전에 깠는데 이렇게 끼죠. 이거 끼고 이거 껴도 들어와요. 한참 까면. 계속되는 작업으로 지쳤지만 탈피를 끝낸 호두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건조기에 넣어 잘 말려야 썩는 걸 방지할 수 있답니다. 건조는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24시간 하루쯤 말렸다가 다시 또 한 번 저 온도를 조정해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말려요. 건조하게 되면 더 보관 기간이 길어지나요? 이제 안전하게 피호두를 놔둬도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고 피호두로 판매를 해도 되고 저걸 이제 다시 시간 날 때 이제 호두쌀로 가공을 해도 되고 하니까. 가을의 보물 호두. 건조기에서 하루를 보내면 단단한 속껍질을 깔 수 있는데요. 이 상태를 피호두라고 부릅니다. 온전히 알맹이만 얻기 위해선 도구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죠. 부서진 곳 없이 통째로 예쁘게 나온 것은 선물용으로 판매하는데요. 반면 이렇게 부서져 버리면 따로 모아서 가공합니다. 호두 까다가 이렇게 조각난 애들은 어디다 써요? 기름짜지. 모양만 부서졌을 뿐 두뇌와 심혈관에 좋은 오메가3 성분이 여전히 풍부한데요. 박스 하나를 채우면 호두 기름을 짤 정도의 양이 됩니다. 먼저 분쇄기에 넣어 완전히 으깨주는데 이 정도 상태가 돼야 기름을 효과적으로 뽑을 수 있답니다. 바로 기계를 옮겨서 이번엔 볶아주는데요. 2차, 3차까지 3번 법제해가지고 수분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도록끔 볶고 있는 과정입니다. 3번에 걸쳐 볶을 때는 저온에서 서서히 수분을 날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두는 이게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저온으로 잘 볶아야만이 오메가3가 확실하게 남아있도록끔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두 색깔에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색깔이 많이 달라지네요. 이게 이제 법제를 3번이나 했는데요, 이렇게도. 달라지죠. 호두 색깔이 변하면 짤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에 담아 차규기에 잘 넣어주면 황금빛 호두 기름이 완성됩니다. 이게 정성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수작업을 해서 호두 기름을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호두 알로 따지면은 한 120알 정도 들어가야만이 375ml 한 병 정도 나옵니다. 호두 기름은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 기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공들여 키우고 힘든 시간을 견딘 노고가 있기에 더 가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지금 3년, 4년 했는데 벌써 허리가 아픈데 아빠는 이걸 어떻게 30년을 넘게 하셨나 할 때 또 그런 뭐 보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을 때 저는 또 되게 보람이 많이 됩니다.